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반납했네요. 마이너스 0.03 살짝 마이너스 났죠. 자, 코스피도 후반부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올려놨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대신 이제 기관들 매수가 조금 떨어진 형태였죠. 서로 바꿔치기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봐야지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포지션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많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도 뭔가 때려도 안 되니까 뭔가를 조금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일 때리고 들어가야지 모두에게 해피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모두는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익을 챙기고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속내가 뭔지는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죠. 내일 아침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만기를 앞두고서 경계심이 계속 좀 확장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자, 이번 달에 쌓아놓은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이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거를 한 방에 돌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손실을 확정짓기도 어렵고, 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거의 확실시하게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공격이 한번 들어갔었죠. 근데 개인들이 다 받아 올려버리면서 얘네들이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요, 현금으로 방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저쪽에 급등주가 나오잖아,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 뭐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지도 못하거니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또 매수 포지션에서 좋지 않잖아요. 현금을 들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바로 만기일 내일이고요. 그래봤자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명절 연휴까지 지나고 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다 죽으니까 그때쯤부터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또 못 참겠다. 그럼 현금 막 쓰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리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5,354포인트.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오늘 양봉이 또 나타났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공격이 들어왔었던 게 한 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두 번 다 개인들이 또 기관이 받아 올리면서 주식을 밀어 올려 버렸어요. 역대급 매도에 역대급 매수로 응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요런 형태. 자, 2월 첫째 날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요일 같은 때는 이제 역대급 매도였죠. 근데 역대급으로 또 받아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포지션을 지난주에 정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를 때리고 또 때리고 하는 형태에 있었는데, 이걸 그냥 다 받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기도 가까이 왔는데, 이제 왜 이러지? 또 때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부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더 때리게 되면 매도 포지션 더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또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러면 애매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끌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끌고서 천천히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왜 안 오르지? 이런 느낌 있죠. 받았는데 왜 안 가지? 밑에서 싸게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서서히 3월 만기까지 피를 말리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략을 약간 수정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워낙 포지션이 커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내일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4시경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량을 좀 줄인 상태에서 때리는 형태.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한 5,200 정도 나왔을 때가 외국인이 해피해지는 구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때리기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5,200까지 떨구려면 실질적으로 한 2%, 지금 한 3%까지 늘어났죠. 오늘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3% 정도를 빼려고 그러면 내일 웬만한 포지션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모르죠. 뭐 그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200 정도까지는 빼야지 그나마 얘네들이 네, 손실 정리도 좀 하고 남은 물량 넘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세게 때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죠. 네,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일 때리기 위한 총알로 쓰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좀 지켜보자. 이건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5,200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변동성을 크게 흔들지는 않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될런지는 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간 찬물이죠. 네, 왜냐면 만기는 코스피 쪽의 싸움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다지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더 밀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는 형태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두고 봐야죠. 네, 코스닥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약간의 부담 요소는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수급 종류 살펴보시면 실제로 선물 쪽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현물 쪽에서 싸움이 좀 있었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금융투자가 후반부에 매수를 줄였는데 외국인이 받아버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매도로 전환됐는데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내일 매수가 들어와도 던질 거고 매수가 안 들어와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연기금들은 이제 현금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 포지션 정리가 들어갈 것 같고, 내일 만약에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현물 매도가 나와서 이제 주가를 떨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 포지션이 이제 기관이 그걸 따라 붙느냐, 즉 내일은 오전 동안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포지션 정리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얼마만큼 누르느냐.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내일이 만길이니까 아침에 보면 알겠죠. 네, 일단 수급 동향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경계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1.2% 올라왔는데 시간에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물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인지는 이따가 또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 다음에 KB금융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따지고 보면은 주가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그냥 그렇죠. 대부분 다 보합입니다. 보합이거나 살짝 마이너스이거나 뭐 이런 형태라서 일단 오늘은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금융주 섹터하고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치고 금융주가 이제 방어주적인 역할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력주들도 이제 뭐 수주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와닿는 모습은 없었고요. LG전자 하나가 네, 오늘 22%나 올랐네요. 신고가. 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뭐 특이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주사라든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배당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은행주 뭐 이렇게 방어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다. 방어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요, 저도 지금 방어주 위주로 계좌를 만들어 놨잖아요. 포트를 구축해 놨는데 이쪽이 그래도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방어주 위주로 지금 포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이 또 움직이는 거는 자꾸 쳐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려주지는 않고 리스크만 크게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장기 투자를 하려고 위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는 그냥 좀 더 밀렸어요.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뭐 등등등 해서 올라온 거 별로 없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키워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다 내린 것도 아니에요. 네.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복잡스럽다. 네. 복잡스럽다.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네,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복잡스럽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542개 상승에 340개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823개 상승에 844개 하락입니다. 요거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죠? 네. 그런 형태인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합 수준이지 않겠나. 아침에 0.5 정도 나왔었죠. 자, 상승률 살펴볼게요. 플루토스 우리기술 여기 원전 쪽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상 갔다 좀 풀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네요. 네, 뭐 그런 등등등 있었고요.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네, 모베이스 전자까지 61개.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남 오랜만에 올라갔네요. 네, 제비스코. 자, 그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CC라는 이런 거 보면은 건설 쪽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원전 쪽 등등등 모습이 좀 있었네요. 네, 뭐 그렇고요. 특이한 건 없네요. 근데 KCC 건설이나 뭐 세계물산 이런 거 보면 건설도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네, 현대제철도 오늘 많이 올랐다 내려왔네요. 네, 아까 한 9% 넘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비도 오늘은 물량이 좀 나오나 봐요. 네, 약간씩 얻어맞는 모습도 있고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는데 3.32 아침보다는 괜찮다. 네, 하락률 볼게요. 대우 AL 또 하한가 맞을 뻔했네요. 네, 아스타, 제일바이오 뭐 등등등등. 네, 하락 종목은 14개 정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BL팜텍 이제 좀 꺾이나 보네요. 네, 요렇게 되면 파셔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밀어 털고 네, 매도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는 2.48 플러스 0.5네요. 네, 플러스 0.5. 계좌는 플러스 0.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계좌 대부분 그렇죠? 네, 플러스 0.5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마이너스 좀 나오더라도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계좌 보합 뭐 특별한 거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이사항이 없었던 날이었다. 만기를 두고서 약간 이제 정체된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요 현대차 매수가 좀 있었고요. 금융투자인가요? 그러네요. 현대차 매수, 셀트리온, LG전자, 현대건설기계, HD건설기계요. 그 다음에 기아, 두산 등등등.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도 많지는 않네요.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세아베스틸, 지주. 우주항공 쪽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 조금 있고요. 반도체 쪽 매도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오늘 매도가 좀 이거 계속 올라가다 좀 빠졌네요. 네. 뭐 배당주 쪽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터도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옛날에 특강 때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네, 요거 그 이후로 못 사고 있죠.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2년 1년 반. 네. 와. 그때만 하더라도 참 쌌는데 그죠? 4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 쪽. 네. 삼성전자를 오늘 6,200억을 샀네요. 네. 이게 아까 잠정직계에서는 많이 안 샀었는데 그죠? 3,800억 매수가 많지 않은데 좀 더 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는 3,600억 정도. 약간 이걸로 지수 조정한 느낌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현대차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거 쇼커버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원전 쪽 매수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한화오션, 조선주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이버 오늘도 매도. 네, KB금융 매도. 뭐 금융주 쪽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종목군이 대장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올라가는 종목이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네, 대장이라고 보기가 살짝 애매한 구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비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일 만기 때 물량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 내일 해소하지 못한 물량을 금요일 날 또 쏟아낼 것인가, 요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변동성이 네, 다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이 만기니까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조금 더 관망해보자 라는 전략이고요.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확 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되겠죠. 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길 겁니다. 현금 잘 두고 계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내일만 또 잘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는 마감했으니까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